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인데, 일단 유튜브 방송을, 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이전에 시장이 일단 하락 추세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에 쉽지 않다. 이런 말씀 좀 해드렸죠. 그리고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떠세요?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법이 뭐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감소함으로 인해서 일단 물이 빠지니까 낚시가 어렵다. 뭐 그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 묘한 흐름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미크론도 요즘 확진자 수도 많이 증가를 하고 일부에서는 사망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사망자 수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들도 심심치 않게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 수급 표 부분인데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외국인들 계속 팔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 자체는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무방하지는 크게 뭐 무리는 없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기대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항상 이제 이거는 이제 매매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투자 관점하고 매매 관점을 헷갈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일단은 먼저 좀 말씀을 해드리고 매매 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벌기가 좋은 시장은 일단 추세를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요걸 갖다가 아무리 이제 이게 퍼센티지가 크다라고 크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을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올라가던 부분도 사실 기술적 반등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던 부분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할까 말까 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시장 지수권 기준으로 보면 이전 고점 언저리죠. 2788포인트를 돌파하는 일단 양봉이 형성이 되어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었다. 이때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실 게 아니라 돌파를 하면은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 한 2900선 언저리가 지금 저항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저항선 자체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은 전략을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시장은 사실은 외국인들 흐름을 보기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마찬가지 얘기고요. 위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 이게 본 추세선이에요. 하락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이번에 좀 큰 폭으로 빠졌죠. 그렇죠? 큰 폭으로 빠지고 난 다음에 얘도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시장이 1000포인트를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 914포인트 정도가 저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래서 914포인트 돌파 여부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지금 올라오면은 저항은 일단은 914포인트 914포인트를 돌파하면 기술적 반등이 시작을 하는데 1000포인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거는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죠. 시장 안에서 요즘 기사들을 좀 보다 보니까 오미크론 관련된 기사들이 한두 개씩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미크론 부분이 이렇게 확산세가 좀 많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코로나 한번 쳐볼까요? 한국 코로나 한번 쳐보면 한국에서 코로나가 지금 어떤 식으로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크게 좀 할까요? 사망자 수를 지금 보시더라도 급감하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거리두기는 사실은 이제는 좀 하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얘기의 가장 중심은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중심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두 개로 나타나고 있죠. 첫 번째 인플레이션은 뭐냐 하면 시중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 가치는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생길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부분은 공급 부족.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급은 왜 부족하죠? 사람들을 일을 안 시키면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서 공장이 셧다운하면 공장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하역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사람들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하역이 안 되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또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가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요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잡아야겠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도 사실 50bp를 올리니 양적 긴축을 하니 뭐 이런 얘기들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어떻게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도 어떻게든 꺾어 내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거의 막바지까지 몰려서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양적 긴축을 한다든지 뭐 하는 부분에 이 시기에서는 뭔가 인플레이션의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 없애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오미크론이 터지더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세가 증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이 미국 코로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코로나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준비가, 이것도 이제 구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확진자 수가 확 미친 듯이 증가를 했죠. 거의 뭐 100만 명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보이다가 이게 이렇게 감소되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되든 이렇게 안 되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봉쇄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까지 와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많이 애매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긴축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적 완화 얘기가 나오는 쪽도 있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부분이 여기 약간 좀 의미가 있는 수치가 한 개가 있어서 그 부분 같이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고정자산 부분은 왜 중요하냐 하면, 중국 고정자산 추이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이 고정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 자체는 투자라든지 건설, 인프라 이쪽이 일단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고정자산 투자 자체가 굉장히 감소하는 모습을 일단 보였죠. 지금 이때가 2021년도 3월 달에 일단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난 다음에 거의 1년 동안 지금 거의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흥다 사태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의미가 있는 게, 이전보다는 이번이 이제 낮게 발표가 되었긴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예측을 했던 부분보다도 계속해서 틀렸어요. 예측을 11.3 예측을 했더니 10.3 나왔고요. 9.0 예측을 했더니 지금은 8.9 나왔고요. 7.9 예상을 했더니 7.3 나왔고요. 6.2 예상을 했더니 6.1 나왔고요. 5.4 예상을 했더니 5.2 나왔고요. 이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뭘 했냐 하면, 양적 완화를 위해서 일단은
상업은행의 부동산 대출을 일단 풀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우대 금리 부분이죠. 중국은 기준금리 개념이 최우대 금리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이쪽 금리를 조금 낮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였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 수치를 보니까 예측보다 발표가 높습니다. 예측보다 발표가 높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고정자산 투자 부분 자체가 계속 감소를 하다가 감소했던 부분이 이제는 약간 좀 멈추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요인 자체를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10시 30분에 방송이 있는데요. 한국경제TV에서 그때 그것도 좀 언급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준비가 간만에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뭐 지금 시장은 어렵습니다만은 일단은 아이디어 찾아가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의 상승은 시장의 하락과 마찬가지로 도둑처럼 옵니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오는 경우가 많듯이 이번 상반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예상하고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지금 투자할 때는 기본적으로 귀를 닫아라. 언론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일단 귀를 닫고 눈으로 수급만 보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도 일단 해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립니다. 여러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여전히 시장 안에서는 주식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수익을 볼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결실을 좀 맺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지 하는 부분 통해서, 아니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경제TV 강주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